정부에서 아무리 도와준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바뀌는데 또 부자들은 아무리 짓눌러도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스스로 부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돈에 대한 태도. 자, 여러분, 빚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액면상으로는 나쁘죠. 자, 그러면 때리는 건요? 때리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액면상으로.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길 가다가 어느 여학생이 있는데 누군가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 괴롭힌 놈을 때리죠. 그럼 여러분은 잘못했다고 합니까? 때린 게 나쁜 거니까 나는 나쁜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 그 자체는 나쁘죠. 때리는 거 그 자체가 나쁘듯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빚을 떠안고 살아요. 그것도 두려움 없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겁을 안 내요. 왜냐면 빚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니까. 빚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내 돈 말고 남의 돈을 갖고 내가 그걸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남의 돈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빚진다고? 그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럼 나도 빚질래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왜냐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그냥 빚진다고 부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느 한 분야에 정통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몇 년을 참을 수도 있어요. 밋밋한 월급으로 몇 년 동안 그냥 죽어 지낼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세월 동안 기술에 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업을 도와줄 여러 가지 인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역에 돈 버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뭘 만들어요. 그냥 만드는데 그걸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년 후에 그걸 130만 원에 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은행에다 100만 원을 꿔요. 그리고 5% 이자를 줘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드는데 15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1년 후에 130만 원에 팔아서 110만 원 들고 10만 원 남길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만 원을 꾸는 게 아니라 1억을 꿔서 10만 원 벌 걸 곱하기 100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때부터는 돈을 어떻게 돼요? 꿔야 됩니다. 왕창 곱하기 n배만큼 우리는 그때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빚을 지자고 하는데 그냥 지자는 게 아니라 그 빚과 관련된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빚과 관련된 경제 주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 있죠. 은행은 어떻게 사나요?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돈을 꺼주잖아요. 그리고 꺼주고 나서 3번 안 갚으면 너 집 경매로 넘길 거야. 다 아시죠?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행은 또, 은행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법원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도대체 몇 개월 만에 정말로 내가 집을 뺏기는지, 진짜로 최악의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한 1년이 걸린 그 집이 진짜로 딴 사람한테 넘어가기에 몇 년이 걸리는지 또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돈과 관련된 경제 주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기준금리를 생각해 봐요. 아,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다는데 그 기준금리는 뭐 1.5개월, 1년에 한 6번씩 정하더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2% 더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삼더라. 그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혼자 정하는 거 아니더라. 미국하고 같이 기준금리를 수준을 보조를 맞추더라.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죠. 이런 메커니즘, 이 돈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죠.
지금은 또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기조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그렇게 썩 안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돈을 꾸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기반으로 돈을 꿔야 돼요. 부자들은 이러한 법원, 한국은행, 은행, 이자율에 대한 이해가 빠삭합니다. 빠삭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야 위험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부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적 머슴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은행, 기준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알아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정리를 해볼까요? 부자들은 절대로 저축만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빚을 져요. 빚을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빚을 자신들의 자산 축적의 도구로 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빚을 집니까? 아니에요. 부자들은 어느 한 분야에 정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제가 얘기 많이 하는 부동산, 이것만을 갖고도 얘기해보죠. 소위 말해, 나쁘다고 얘기들 하지만, 그 부동산을 정통해서 어떤 분들은 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사서 부자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을 꿔서 상가를 사요. 또 어떤 분은 경매로 상가를 사죠. 그래서 월세를 300만 원 받아다가 150만 원 이자 내고 150만 원씩 차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도 해요. 뭡니까 부자들은? 어느 한 분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부동산을 예를 들었지만 어느 한 분야에 정통을 하는 거예요. 그 정통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는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아다가 이자를 내면 그 차익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더 공부 많이 해야죠. 근데 단순화시키면 이 분야에 내가 하나 정통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은행에다 돈을 꿔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대로 우리도 따라 해야죠. 자, 오늘 여러분 그 부자들의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말해놓고 마음 정리를 해봅니다. 정말 저도 부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봐요. 그리고 빚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더 정통하고 이해를 잘해서 절대 돈에게 지지 않겠다, 빚에게 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빚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부자가 되는 길을 한번 밟아보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